이게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지칭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아드님이 댓글을 써서 전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선거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지금 장안의 화제인 게 이준석 후보의 당시 발언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정 표현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말하기도 좀 그런데 젓가락을 꽂는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네, 현재 대통령 선거는 종료가 되었죠.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이준석 후보께서 아까 하신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제명해달라 이런 청원도 26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드님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전과가 있다. 이거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허위사실 공표와 모욕죄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 등 의원직 제명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나 모욕에 성립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들이 댓글을 써서 처벌을 받았던 것 자체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맞지만 그게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지칭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아드님이 댓글을 써서 전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당시 이재명 후보님하고 권 후보님한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볼게요.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이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TV 토론회나 후보자 토론회에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조에서요, 대법원은 이제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의심성 발언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일방적 공표 의도로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TV 토론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고 최대한 열어두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요, 이준석 후보님의 발언이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TV 토론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적시를 한 게 아닌 점, 질문형의 이제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이 그렇게 해서 약식영령을 받았던 것, 확정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사실로 보인다. 일부 인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욕죄는 어떨까요? 모욕죄는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이 발언은 조금 해당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멸적인 감정이라는 건 어떤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뭐 이렇게 하는 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런 TV 토론의 와중에 모욕죄를 좀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요, 지방의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보더라도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의 모욕죄 성립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장안의 화제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모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돼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형법상 죄의 성립과는 별도로 어떤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당해서 뭐 징계를 받는 거는 사실 형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원 제명 문제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모욕, 명예훼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